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굉장히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브라질 국채만 생각을 하면 조금 속이 쓰리긴 합니다. 제가 올해 3월에 브라질 국채를 5천만 원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요. 매수를 할 때는 이제 헤아라 환율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한 것 같고 경제 지표도 조금 괜찮게 분석이 돼서 투자를 결정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제가 한 마이너스 800만 원 정도 평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이자를 한 220만 원 정도 받았고 이제 다음 달에도 한 220만 원 정도 받을 건데 그 이자 받은 거를 감안을 하고 나도 한 360만 원 정도 손실을 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갈지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요. 또 왜 제가 그 포지션을 가져가기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황도 분석해 드리고 또 브라질 국채가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하고 좋아요부터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브라질 국채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헤알원 환율이 브라질 국채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헤알원 환율의 움직임을 한번 분석해 드리고 또 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지 그 원인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의 포지션에 대해서도 공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브라질 채권 영상을 게시했던 때가 8월 11일이었더라고요. 8월 11일 촬영할 당시에도 브라질 국채 상황은 썩 좋지 않았었는데요. 그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기존에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관망을 하시고 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이제 달러 헤알 환율이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진입할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달러 헤알 환율이고요. 파란색이 헤아라 원 환율이거든요. 헤아라 원 환율은 환율 시장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달러 헤알 환율과 달러 원 환율을 가지고 곱하기 나누기를 해서 재정 환율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어서 헤알 원 환율이 계산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헤아라가 지금 약세냐 강세냐를 보려면요, 달러 헤알 환율을 봐야 되고요. 자, 지금 이제 2022년도 이 시기를 좀 지나서 지금 현재 헤아라 환율이 달러에 대해서 많이 약세인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헤아라가 약세다 보니까 헤알 원 환율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헤알만 약세가 아니라 원도 같이 약세다 보니까 지금 달러에 대해서 헤아라가 약세로 치솟은 만큼 헤알원 환율은 그렇게 아래로 많이 치솟은 상황은 아닌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각에서는요, 브라질 헤아라가 약세로 간 원인을요, 이게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GDP 대비해서 재정적자 지출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헤아라가 약세로 많이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룰라 대통령은요, 2003년도에도 집권을 했었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도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에 룰라 대통령이 다시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이처럼 재정적자 비율이 늘기는 했어요. 그런데 룰라 정부가요, 이렇게 재정 지출을 방만하게 했다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요, 재정 지출이 이제 늘고는 있어요. 정부 지출이 늘고는 있지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증가율을 보면은요, 일정한 수준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은요, 뭐 그렇게 아주 악화가 된 상황은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신흥국 중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데가 인도죠. 자, 인도 루피 환율도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요. 자, 루피 역시 달러 루피 환율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계속 약세가 지속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달러 헤알 환율도 올해 한 5월경부터 계속 이렇게 약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난 6개월을 보면은요, 이제 인도 루피나 브라질 헤아가 절하된 거는 둘 다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헤아라가 이렇게 약하게 간 이유를 달러 강세로 보고 있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결론을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이따 또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지금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하고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야지 달러 헤알이 좀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하고 달러 인덱스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제 돈의 가격인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도 강세로 가는 경향이 있고, 이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도 이제 약세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헤아라가 하락하는 이 추세가 확인
확인이 돼야지 이제 뭐 브라질 채권을 새로 들어가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던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추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네, 그리고 추가로 브라질의 주가 지수하고 경기 선행 지수도 조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가 지수하고 경기 선행 지수 모두 환율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가 지수가 오를 때는 뭐 그렇다 할 뚜렷한 방향성이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자, 이 주가 지수가 하락할 때는요, 이 달러 헤알 환율이 어김없이 치솟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떨어질 때 헤아라 약세가 어김없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부분도 그랬고요.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조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헤아라 약세가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브라질의 OECD 경기 선행 지수도요, 지금 지난 10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슬픈 거는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헤아라 환율이 올랐죠. 그러니까 헤아라가 약세로 갔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꺾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그냥 더 빠지면은 헤아라 역시 또 약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제 브라질의 중앙정부에서요, 올해 9월부터 기준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채권 가격이 또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브라질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요, 이제 물가 때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자, 물가는 뭐 그렇게 눈에 띄게 치솟거나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브라질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실제로 신문 기사도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즉 브라질 정부는 경기 부양을 포기하고 환율 방어를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12월 20일 날 기사를 보면은요, 환율 방어를 위해서 이틀간 150억 달러나 투입을 한 것으로 기사가 나와 있어요. 투입을 해도 이제 헤아라 가치를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좀 역부족인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집권하고 있는 룰라 정부가 2003년도에도 집권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때 룰라 정부가 집권을 하기 전까지 이제 헤아라가 엄청 약세로 갔는데, 이제 룰라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금리를 인상하고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을 많이 안정화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룰라 정부에서 이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브라질의 현재 상황이 좀 이제 암울한 그런 상황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지막을 보니까 그래도 룰라 정부에서 헤아라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과거에도 그런 노력으로 헤아라의 안정화를 찾았었던 적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질이 지금 재정 적자도 확대되고 있고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꺾이고 있어서 헤아라가 조금 더 약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헤아라가 많이 약세로 간 거에 주요한 원인은 달러 강세로 보여집니다. 또 그리고 현 정부가 이 헤아라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년에 달러가 약세로 조금 전환이 된다면은 이 헤아라 약세도 좀 멈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월가에서는요, 이제 내년에 달러가 약세로 가지 않겠나라는 그런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트럼프는 강달러를 싫어하고 약달러를 선호하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 정책에서 이제 약달러 선호와 관련된 정책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돼야지 이제 브라질 국채 헤아라 가치도 좀 올라갈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채권 가격도 좀 올라갈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증시도 살려면은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전통적으로도 달러가 약세일 때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어떤 해보다 달러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매입했던 브라질 국채 만기는 2027년인데요. 지금 이제 이자를 한번 받았고 이제 다음 달에도 또 이자가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브라질 국채 만기까지 2027년도까지는 조금 더 보유를 하면서 이자를 받아볼 생각인데요. 그런데 지금 헤아론 환율이 230원을 찍고 오르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230원이 무너지면요, 그때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 브라질 국채를 계속 가져갈지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추가로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최대한 영상을 2개씩 올려서 구독자분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투자 시장이 정말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 올리는 영상도 횟수가 좀 부족하고, 또 이 올리는데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즉시 의견을 전달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멤버십을 오픈했는데요. 예, 파이어 부티크 프리미엄이라는 멤버십을 오픈을 했습니다. 예, 그 멤버십을 통해서는 이제 제가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수시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투자 의견과 지금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제가 글로 남겨드리려고 하고요. 글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그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답글을 드리거나 아니면 관련된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파이어 부티크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서 예, 투자 정보를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또 투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요, 예, 고정 댓글을 통해서 머니부티크 강의실에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